사랑하는 구동아시아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타이완의 경제성장 교과서 179쪽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등소평 나오죠. 등쇼핑 교과서 180쪽까지 깔끔하게 여러분 딱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자료 2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변화 표 한번 같이 볼까요? 60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와,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60년부터 79년까지 61년부터 79년까지 누가 집권했어요? 예, 그네 아빠 박정희 정부 때죠. 이때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 그 1차, 2차,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자,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으로 1차, 2차 하다가 이제 3차, 4차 때는 이제 산업의 다변화로 이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하면서 이 70년대에는 그 두 차례 오일 쇼크도 겪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오일 쇼크 때는 우리가 중동의 달러를 건설 노동자로 가서 많이 벌어오기도 했던 그 시기. 그래서 수출 주도형 산업을 노동 집약적 산업 그리고 중화공업 이런 거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일어서 여러분 1960년대 소날주 굳이 끌고 다니던 농업 국가에서 이제 그 공업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죠. 자, 그리고 80년에서 87년 전두환 정부 때 하필이면 딱 운때가 좋아서 삼저호황,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에 이런 당시 상황이 아주 좋아서 우리가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두환 이후에 이런 노태우 때 88년에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만 한다는 선진국만 한다는 올림픽도 무사히 성공적으로 치러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1993년에서 1998년까지 누가 재임했냐면 이제 여러분 전두환 다음에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했지만은 노태우가 뽑혔잖아요. 노태우가 뽑힌 이유, 자 노태우가 뽑히고 이게요 김영삼 당이 전두환 노태우 당에 이렇게 붙어버려서 결국 3당 합당을 하는 바람에 도로 이제 야당 정치인 그러니까 뭐 김대중이 당선되지 못하고 도로 노태우가 당선된 거였거든요. 근데 노태우 이후에 이제 김영삼이 여당의 여당의 후보로서 또 당선됩니다. 하지만 김영삼 때부터는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니고 자기는 일반 민간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문민정부라고 자칭 얘기합니다. 문민정부. 그래서 이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 때 93년에서 98년까지인데 그래서 이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선진국 클럽 OECD에도 가입했어요. 1996년 딱 가입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죠. 외환 위기는 여러분 외국 돈이 없어서 위기인 상황이에요. 이거 외국 돈, 달러 같은 돈으로 이제 외국 돈으로 석유를 사거나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 돈이 없으니까 외국과의 돈 거래를 못하는 그런 위기. 그래서 이제 외국의 빚은 갚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달러가 너무 적어서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외국 돈이 바닥난 상황. 왜 이런 위기가 생겼냐면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막 부도나고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가 버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도나니까 외국에 빌린 돈을 갚을 달러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국제통화기금 IMF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IMF 외환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라의 외국 돈이 모자라서 빚도 못 갚고 수입도 힘들어지는 그런 큰 경제 위기. 왜냐하면 외국 돈이 없으니까 빚 못 갚고 외국 돈으로 빚 갚을 능력이 없고 또 외국 돈이 없으니까 외국의 물건 살 수도 없는 경제 위기. 자, 우리가 이걸 겪었는데 언제 탈출했냐면 우리가 3년 만에 IMF한테서 빌린 돈을 조기 상환하거든요. 그래서 2001년에 우리가 구제금융위기에서 탈출합니다. 그 IMF의 빚을 전액 조기 상환해서요. 그래서 뭐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뭐 구조조정하고 뭐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정리해고도 하고 부실은행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최단기간 이제 그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그 IMF에 다 갚아서 이제 IMF의 관리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이후에 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또 고도 성장을 하다가 언제 꼬꾸라져요?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것은 미국에서 이제 그 부동산은 그냥 사놓으면 계속 돈이 오른다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신화가 있잖아요. 부동산 신화가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신용자 신용이 좋지 않은 자에게도 그냥 주택 그 자금 이제 주택 구입 대출을요 마구 해준 거예요. 마구 해줬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막 오르지가 않으니까 그 이제 저신용자들은 이제 주택을 그 사기 위해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갚지 못하니까 이제 은행이 파산하면서 뭐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투자 은행이 파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전 세계 각지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도 이때 보시면 총생산이 꼬꾸라졌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국 타이완의 경제협력 기본협정 체결 2010년 중국 타이완이 경제협력 기본협정 그래서 2010년에 체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북한이랑 경제나 인력 교류를 여러분 한때 좀 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하지도 않고 거의 여러분 없죠. 없는데 중국과 타이완은 원래 인력과 물자가 좀 이동이 좀 활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는 이제 이렇게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러분 의견이 막 대립했다. 타이완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 경제적 예속. 오늘 여러분 대륙 중국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래서 예속 우리 협정 처리한다는 의견이 대립했지만은 결국 체결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해방되자마자 분단됐고요. 50년, 53년 6.25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원조 경제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는 언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였을까요? 미국은요, 여러분, 과잉 생산된 물건을 그냥 태평양에 버리고 했거든요. 가격 경쟁력 유지하려고. 그런데 이거 그냥 이왕 버리는 거? 우리나라에 그 지원해주자 해서 심지어 지원해줘서 그거 판 물건은요 대충 자금이라고 해서 미국의 감시하에 미국 물건을 일부 사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미국은 이제 남아 돌아가는 잉여농산물 우리나라에 팔고 또 대충 자금으로 이제 미국 무기 같은 거 우리가 그걸 사고 그래서 미국은 남아도는 그 이제 잉여농산물을 이제 우리나라에게 그 선심 쓰듯이 주고 또 그것을 이제 판 자금을 그것을 한국 정부가 이제 기업 같은데 판 자금을 대충 자금으로 관리해서 그 대충 자금으로 또 미국의 군수물자 같은 거를 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50년대 그리고 50년대 이렇게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경제였어요. 그래서 이때 뭐 300산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 흰 산업 이게 설탕 또 흰 거 뭐 있냐? 설탕 그리고 면화 밀가루.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공하는 걸로요. 그 굴지에 여러분 막 대기업들이 초기에는 이런 거 가공하는 걸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1제당 있잖아. 제일 들어가는 게 삼성 거거든요. 그 제1제당이니까 이거 여러분 설탕을 가공하는 제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모직도 있죠. 그거 그러니까 옷 만드는 제일모직 이런 것도 설탕, 면화 이런 미국의 300산업으로 이제 성장한 게 삼성입니다. 자, 이게 의존했던 한국 경제는 언제부터 성장을 시작하였을까요? 자, 한국은 자 자료 2처럼 이제 우리 50년대는 미국의 원조 경제에 의존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여러분 61년에 자 여러분 그거 60년에 이제 그 3.15 부정선거로 이제 그 여러분 이기붕을 너무 이제 고령이어서 이승만이 너무 고령이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갖은 그거 부정선거를 하다가 결국 이제 그 3.15 부정선거에 이제 반발해서 4.19 혁명 일어났잖아요. 4.19 혁명 일어나서 결국요 그거 내각 책임제 장면 내각이 한 1년 있었죠. 60년부터 61년까지. 근데 61년에 큰애 아빠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장면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장악하고 이제 62년부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대통령이 된 1년 이후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여러분 장면 정부가 이미 세워놓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제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 국내 값싼 노동력을 결합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우리 여러분 한미일 그거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 일본이랑 60 그거 5년에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미국이 그 한미일 안보 체제를 방공 체제를 만들려고 우리한테 막 종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시 여러분 값싼 노동력밖에 내세울 게 없죠. 이 값싼 노동력을 결합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자, 그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연 10%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이때 여러분 노동 집약적 산업 있죠. 경공업 이런 거 경공업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거 여러분 그 귀여운 동생들이 배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배우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2입니다. 2학기 때 진도 막 나가는 데인데요. 1차 2차 경제개발 계획 얘는 이제 그네 아빠 요이땅 시작했을 때 처음 10년간은 섬유, 가발, 신발 등 경공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늘리는 데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도 많이 만들고요. 신발 부산에 뭐 신발도 이런 거 막 제작하고 그러니까 노동력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드는 거.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 뭐 다람쥐 귀여워서 우리나라가 좀 그 여러분 그 여름과 겨울에 이제 온도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크게 안 자라고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자라잖아요. 말단이 막 비대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다람쥐 귀여워서 막 다람쥐도 막 수출하고 했어요. 이런 경공업 육성하고 수출을 늘리는데 힘썼다. 자, 이때 우리가 여러분 그 물자 원화 유통하고자 경부고속국도도 1970년에 개통했다. 서울과 부산 연결하는 고속도로 개통했다. 1970년 7월 7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 10%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그래서 와 이거 여러분 어메이징하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다. 자, 그리고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뭐 자동차, 기계 같은 중화공업을 육성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이제 높은 수준을 이룩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경공업 중심 노동 집약적 그냥 기술은 여러 미국 일본 기술로 우리나라 노동력 막 제공하는 거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 머리카락 재료로 가발 만들고 또 그 신발 만들고 하는 데서 이제 한계를 느껴서 이제 중화공업 중심 경제 개발을 바꿉니다. 그래서 72년 81년까지는 여러분 79년에 박정희가 총맞아 죽는데 81년 약간 전두환 정부 초기까지는 철강, 기계,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공업 집중 육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항제철소가
자, 포항제철소가 생겨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철강 뽑아내고 있는 것. 울산 거제등지 조선소도 건립했다. 공업단지, 뭐 장호금 예술공업단지 조성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말에는 중화공업 비중이 경공업 앞서게 됐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 계속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계속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뤄서 계속 한강의 기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1970년대에 국제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른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위기를 겪었어요. 이게 여러분 석유를요 이제 석유 가격을 무기화해서 석유 가격을 급격하게 올려서 안 팔아서 가격을 올려서요 석유를 무기화해서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나 서방 유럽 국가들에게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자 1차 석유 파동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일어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팔레스타인 땅에 이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중동 국가들 간에 이제 중동 국가들과 갈등이 생겨서 이제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2차 석유 파동은 이제 이란의 원유 생산 축소와 수출 중단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란에 여러분 뭐 혁명이 일어나서 도로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 뭐 이런 그 호메이니의 정부가 들어서서 이랬거든요. 미국과 서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석유 생산을 중단하거나 크게 줄이면서 이제 석유 가격이 또 팍 올렸어요. 이란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란을 집권해서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옛날에 유대인이 살던 땅이라고 팔레스타인 사람 쫓아내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거 여러분 그래 1973년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발생한 1차 석유 파동은 우리가요 자 1차 석유 파동 지금 석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크게 줄여서 석유값을 올려서 이걸 무기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석유값이 올랐으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은 여러분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랍 국가들이 이제 뭐 사막분인 이 지역에 그거 삐까뻔쩍한 건물 세우자. 이때 여러분 70년대에 이제 중화공업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도 있고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금연 성실함을 갖춘 우리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건너가서 오일 머니를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1차 석유 파동은 오히려 우리가 자 1차 석유 파동으로 석유값이 올라서 돈을 번 아랍 국가들로부터 더 중동 건설 사업 수주를 따내서 우리가 여기 여러분 이렇게 아싸라비아라는 말 있잖아요. 아싸라비아가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셨어요. 야호 하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중동 건설자로 가셔서 우리 아버지 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돈이 많아져서 행복해요 하는 아싸라비아 그 말이 나오게 됐던 게 1차 석유 파동입니다. 1차 석유 파동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동 건설 사업으로 오일 머니를 벌어들이는 등 이제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이제 2차 석유 파동으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이게 78년이죠. 2차 석유 파동으로 휘청 석유 가격이 올라서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차 석유 파동 그리고요. 박정희의 독재 또 이제 정적인 김영삼 탄압 또 YH라는 김용호라는 사람이 운영한 YH 무역 사건의 무역회사가 이제 뭐 임금 체불하고 그 항의하는 여공들을 이제 경찰이 가행 진압해서 이제 여공 중에 한 사람이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하면서 이제 박정희의 인기가 팍 식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박정희가 어떻게 해결하나 하다가 그냥 이거 탱크로 부산 마산이 이제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아까 YH 무역 사건에서 여공들이 강경 진압 당하고 추gin까지 당하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그 김영삼을 찾아가서 호소했어요. 김영삼이 그 박정희에게 이제 목소리를 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김영삼을 박정희가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부산 마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 1979년에는 이제 경제도 안 돌아가. 그리고 이제 2차 그 석유 파동으로 석유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 그리고 이제 독재에 대한 저항 많아. 그 하면서 이제 그 경제개발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부산 마산에서는 김영삼을 풀어달라면서 이제 또 막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막 안가라고 박정희가 노는 똑같이 생긴 집이 있어요. 어느 집에서 노는지 몰라요. 그 안전가옥이에요. 그 안전가옥 여러 수십 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이제 뭐 여대생 끼고 심수봉이 그 병풍 뒤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었다고 하죠. 심수봉은 병풍 뒤에서 노래 부르고 자기 여대생 끼고 뭐 차지철이랑 차지철은 이제 경호실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보부장 오늘날에 국정원 있죠. 국정원 우두머리 중앙정보부장인 그 김재규랑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니까 차지철이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자. 그 미얀마 킬링필드처럼 쫙 밀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뭐 몇십만 좀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김재규가 이제 격분해서 총을 꺼내서 뭐 이제 각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차지철이랑 그 박정희를 여러분 죽였다고 하죠. 총을 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과잉 투자로 국가재정을 기업 부담이 커졌다. 물가마저 폭등한 국민생활 열악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졌다. 자, 그렇네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그래 첫 번째 석유파동 73년에 석유파동 오히려 아싸라비아 건설 노동자를 아빠가 돈 벌어왔다. 근데 78년에는 이거 여러분 우리도 힘들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여러분 신군부 우리가 생일집 잔치라고 여러분 영화 있잖아요. 영화 무슨 영화였지? 전두환 나오는 영화. 서울의 봄, 예, 서울의 봄에서 성공하면 실패하면 쿠데타,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하면서 여러분 약간 탱크를 몰고 와서 새로운 유군부의 시대, 전두환이 또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전두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두환은요 시기가 되게 좋았어요. 아까 앞에서 박정희가 영구 집권하려다가 총 맞아 죽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임자는 딱 한 번만 하겠어 하면서 딱 7년 단임으로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이제 삼저호왕, 그래서 80년에서 87년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삼저호왕, 세계가 하필이면 가격이 낮아서 신났어요. 유가가 싸다, 달러가 싸다, 금리가 싸다.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돈 빌려 쓰기 좋고요. 또 어때요? 이제 은행으로 돈 빌리기 좋고 기름이 싸니까 이제 뭐 공장 돌리고 하기 짱 좋죠. 힘입어 사상 첫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아이고 이때 여러분 삼조호황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하면서 뭐 여러분 진짜 서울 삐까번쩍하게 그러면서 이제 88 올림픽을 이제 노태우 때 개최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후 우리가 여러분 외환 위기, 아까 외국 돈이 없어서 위기일 때 이제 우리나라 부실 기업 이런 걸 못 믿고요. 외국인들이 돈을 싹 빼가 버리니까 이제 우리 기업도 부도나고 은행에는 이제 외환 달러가 없고 해서 우리가 외국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외국에 돈을 갚을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 때 국제통화기금 IMF의 관리를 받아서 부실기업 정리하고 대량 해고하고 하면서 진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3년 만에 조기 상환하고 극복했습니다.
자, 2001년에 우리가 IMF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졸업. 자, 그렇다. 자, 이게 우리나라. 그래서 뭐 여러분 금융기관 부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국제 단기 자본의 이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외국이 돈을 다 빼가 버렸다. 그리고 외채급증, 외국에 빚진 거가 막 늘어난 게 이런 게 원인이었다. 금모으기 운동했다. 이때 여러분 이제 그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달러랑 금이잖아요. 그 금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그거 외환을 마련하자. 자, 해서 이때 모인 금 공부 20배가 넘었다. 이 당시 여러분 진짜 애국적인 마음으로 금을 냈잖아요. 냈는데 여러분 금값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때 안 내고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그죠? 더 가정 경제 이득이었는데 진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거 금을 내신 거죠. 일반 민중들이. 자, 이제 타이완 보겠습니다. 자, 타이완은 1950년, 60년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베트남 전쟁 특수에 힘입어 신흥 경제국으로 떠올랐다. 자, 그러나 미중 수교로 외교적 고립에 빠지며 위기를 맞았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이게 여러 소련 중소 분쟁 일어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 수렁에 빠지니까 닉슨 도트린 발표하고 중국이랑 접근하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1979년 수교를 맺었죠. 그 전에는 막 사쿠 선수들 서로 보내서 이제 우호를 다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 나라만 인정하니까 대만은 팽 당하고 이제 미국이 중국이랑 수교하면서 이제 외교적 고립에 빠지면 위기를 맞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했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육성으로 2000년대 전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그러니까 1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양안 관계가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대만이요. 대만은 여러분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 이루겠다고 하죠. 대만이 이름 있는 대기업이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삼성보다도 높은 기업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업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OEM이요. 주문자 여러분 OEM 방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OEM이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뉴팩처러 그래서 주문자가 제품 설계 기획을 담당하고 제조사는 생산만 받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시키는 대로 제조사가 손발 노동만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뭐 베트남 이나 다른 여러분 기술 좀 부족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런 거 OEM 방식으로 하고요. 이거 대만은요 ODM 방식이야. 오리지널 디자인, 디벨롭먼트, 매뉴팩처러 이거는 여러분 제조사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담당하고 주문자는 브랜드만 입혀 판매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대만은 기술이 있어서요. 이제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담당하고 메이커만 뭐를 한다. 대기업 메이커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회사가 다 만들고 이걸요 어디 납품하는 거예요. 뭐 인텔 같은 대기업에 납품하면 인텔의 이제 부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텔 이름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제 그래서 뭐 대만은요 뭐 애플, 뭐 HP, 뭐 소니 이런 뭐 델 컴퓨터 있잖아요. 이런 데에 많은 글로벌 브랜드가 대만의 ODM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럼 대만이 다 이거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까지 해서 어디에 납품하는 거예요? 애플 뭐 소니 이런 데 납품하는 거예요. 대만은 대만은요. 대만의 브랜드는 없지만 세계가 다 쓰는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술력은 있는데 대만 그런데 지금요 최종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대만의 노동자들은 이제 후려치기를 당하거든요. 이제 애플에서 제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원가 절감 같은 거 하려면요 이제 ODM 방식으로 제조하는 대만 기업들에게 이제
대만 기업들이 많이 이득을 못 가져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만의 그 노동자들도 저임금으로 생활하고요. 그래서 대만은요, 기술력도 있고, 대만이요, 이제 이제 국가 총생산 그냥 국가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지만은 이제 국민들이요,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거여서 하청을 받고 대기업에 물건 납품해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 임금이 적습니다. 적은 임금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차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래서 대만이요. 선생님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대만 자전거 산업이 되게 발달했어요. 제 자전거도 대만 자전거인데 자전거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아픈 이유가 차살 형편이 안 돼서 자전거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잘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 OEM은 이제 아예 기술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드는 거. ODM은 자기가 다 만들고요. 애플에 팔아먹는 거. ODM 방식이라서 실제 기술은 짱짱한데도 돈벌이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이제 경제협력 기본협정 맺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난 시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타이완 경제 성장 다 봤는데요. 일본, 한국, 타이완은 국가가 주도한 수출 중심 정책으로 빠른 경제 성장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한 수출 중심 정책, 빠른 경제 성장. 베트남 전쟁 특수도 세 나라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초기에 반공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경제 군사력 지원, 미국이요, 우리나라, 대만, 일본 다 이렇게 묶어서 그거 반공 동맹으로 강화했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벌써 31분이나 지났네요. 근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한다 했는데, 그럼 이거 파딱 할게요. 자, 교과서 이제 180쪽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남순 강화, 남쪽을 순방하면서 이제 잘한다, 더욱더 열심히 해라 하면서 강화를 제공하는 거. 1984년 나는 광둥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둥은요, 이제 홍콩 있잖아요. 홍콩 맞은편에 남부 지역 대륙의 성입니다. 광둥성. 나는 광둥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농촌개혁은 한지 몇 년 되지 않았고 경제특구도 이제 막 시작한 초보 단계였습니다. 이번에 와보니 몇몇 지방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발전이 빠릅니다. 보고 난 다음 나는 믿음이 더 늘었습니다.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항입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건립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따라서 개혁 역시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인민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막다른 외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개혁개방 노선도 강화하겠다. 인민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 오로지 막다른 외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를 함께 하겠다. 이게 지금 이 남부지방에 광둥성에 와보니까 잘 되고 있다. 우리 경제특구들 잘한다. 앞으로도 계속 개혁개방하자. 하면서 이제 정치는 공산당이 독재하고 우리는 개혁개방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기념선 설치물 선전. 덩샤오핑은 광둥성의 선전 등의 도시를 찾아서 개혁개방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합니다. 설치물에는 당의 기본 노선을 유지하며 100년 동안 흔들리지 말자. 당의 기본 노선은 개혁개방 노선을 유지하며 100년 동안 흔들리지 말자. 개혁개방하면서 공산당 독재로 100년 동안 우리 흔들리지 말자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중국의 국내 총생산 변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자, 마오쩌둥 죽었잖아요. 1976년. 마오쩌둥 죽으면서 66년, 76년, 10년 동안에 여러분 차공문화 파괴하는 운동, 문화대혁명 끝나고 이제 도로 핍박받던 덩샤오핑이 복귀하면서 이제 78년 1차 개혁개방 그리고 이제 89년에 왜 우리 정치적 민주화는 안 하냐, 경제적 민주화는 되었는데 경제는 지금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기업개방해서 이제 부자가 되고 있는데 왜 정치는 공산당이 독재하냐 하면서 천안문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니까 이거 밀어버리면서 이제 20만이 희생되더라도 20년의 안정을 하면서 이제 공산당 독재 그대로 하겠다고 덩쇼핑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2년에 2차 개혁 개방을 해서 지금 여러분 이거 국내 총생산 변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국내 총생산량이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현재도 주석이죠. 이 사람 뭐 계속 연임하잖아요. 뭐 사연임 뭐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계속 고쳐서 심지어 뭐 이제 장기를 갈아 끼워서 영원히 못 살겠다고 푸틴이랑 뭐 서로 이제 서로 이제 담소 나누던 게 막 그 방송으로 나와서 좀 발칵 뒤집혔잖아요, 요새. 영구 집권을 꿈꾸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자, 프랑스를 방문해서 중국이라는 사자가 깨어났다. 그러나 이 사자는 매우 평화로우며 온순하다라고 연설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나폴레옹의 평가라고 알려진 잠자는 사자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폴레옹이 중국을 잠자는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제 시진핑은요, 자신만만하게 그 사자가 깨어났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평화로우며 온순하다라고 연설했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잠자는 사자에서 깨어난 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1949년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한 중국은 이거 46년, 49년 국공내전,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장제스 보내버리고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한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제 토지 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로 사회주의 기획 경제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는 큰 여러분 생산 기반 시설은 사회에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균등하게 막 나눠줘 주고 주요 산업 국유화하고,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1958년부터 무슨 운동 이런 크게 이렇게 나아가는 대약진 운동을 펼쳐서 자, 인민들의 공동단체, 인민공사를 설립하는 등 급진적 공산주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 토지 이런 걸 다 어디요? 인민공사로 흡수 통합해서 인민공사에서 농사 짓고 인민공사에서 식사하고 공동 식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이 없이 다 인민공사 소유로 다 이제 몰빵하고 인민공사에서 일하고 인민공사에 식사하고 인민공사에서 인민의 생활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급진적 공산주의자를 추진했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여러분 니 거 내 거 없이 우리 공동의 산물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나 농민들은 여러분 원래 이런 거 뭐예요? 그 청소도요. 우리 모두 다 한다 하면 안 하는 사람 생기고 실실하잖아요. 딱딱 누구한테 책임을 지어줘야 청소가 되거든요. 제가 담임해보니까 이거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농민들은 여러분 집단화에 저항했고, 이거 여러분 내가 일 안 해도 그냥 공동 식사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더 한다고 해서 내가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근로의욕 감소. 그리고 여러분 소련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했죠. 아까 스탈린 죽고 나서 후르시초프 때 스탈린 이제 비판하니까 마오쩌둥이 한 개 틀어지고 서로 국경 분쟁 이런 것도 생기고 하면서 소련의 경제 원조 중단, 그리고 하필이면 재수없게 자연재해까지 와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은 권력 이전에서 잠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마오쩌둥 이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이 중국에서.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있죠. 우리가 흔히 공산당이라고 하죠. 사회주의자를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이랍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지도자인데 가장 많은 사회주의자들을 이제 굶주림에 죽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리 마오쩌둥이 나라를 세운 국부라고 해도 이건 뭐예요? 너무 이거 실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일 전쟁, 2차 세계대전 이럴 때 죽은 사람도 더 많이 죽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 공산당 주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권력 뒷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지은재가 많으니까 물러났어요. 자, 물러나자 이후 류사오치 발음이 이렇고요. 유소기, 덩샤오핑은 등소평,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적기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일부 수정해서 개인의 생산과 자유시장을 인정했다. 그러니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진짜 본능이잖아. 내가
그거 시장에서 이제 내가 최대한 이득을 보고 팔고 싶고 또 뭐예요? 개인의 생산을 인정하면 축구라 열심히 하잖아요. 내 새끼 잘 먹일 수 있고 내가 부자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나 이제 이걸요 마오쩌둥이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파다. 주자파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면 류사오치 덩샤오핑이요 이제 뭐예요? 공산당의 사령부가 되었잖아요. 그럼 사령부를 포격하라 하면서요. 이제 10대 애들 여러분 나이가 왜 꼭 그거 왜 꼭 이제 보호자의 사인을 받고 여러분 미성년자라서 뭐 투표권도 없고 그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그거 여러분들 딱 그 자신의 그 중심이 딱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아직 약하고 남들한테 경도되기 쉬운 나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뭐 있잖아 욕심을 챙기는 어른들 아주 엄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 마오쩌둥은 순수한 10대 애들에게 뭐 이제 그거 마오어록 빨간색 그 있잖아요 마오어록 책자 그걸 막 들고 이렇게 막 그 이제 마오쩌둥을 숭배하는 홍위병 그 10대의 그 애들이 이제 그 사회주의를 숭배하게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뭐 다른 주장하는 것들 또 기존의 유교 전통 문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라는 유속이 덩샤오핑 이런 세력들을 죄다 이제 우리 사회주의의 적이다 하면서 걔네들을 숙청하는 문화 대혁명.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를 후퇴시킨 완전 그런 그 대파국 이런 걸 일으켰어요. 이걸로 이들을 쫓아내고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1966년에서 여러분 해서 마오쩌둥이 딱 죽으면서 끝나간 1976년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문화대혁명 강기에 휩쓸렸던 이제 대학진 운동 실패로 건의가 약화되자 자본주의와 전통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시작했다. 낡은 사상, 문화, 풍속, 간습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자는 명분이야. 실질적으로 권력 투쟁과 대중 동원. 그래서 도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공산당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파를 주자파라고 뭐 이렇게 주자파라는 이제 굴레를 씌워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학생과 청년 중심의 홍위병이 조직돼서 전통적 지식인, 예술가, 관리 등 반동 문제로 지목된 이들을 공격하고 문화재, 고전 저작, 유적지를 파괴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벌였다. 여러분 자기의 문화유산을 자기들 손으로 다 부쉈어요. 이렇게 마오어록을 들고 있는 홍위병들 천안문 광장. 천안문이요. 우리나라 광화문이랑 똑같아요. 그 중국의 자금성 있죠. 자금성의 정문이 천안문입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 봐봐 애때잖아요. 10대 여러분 나이 때 애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류샤오치 이 사람은요 여러분 개망신 당하고 그거 결국 그 뭐 굶어 죽어요. 이 사람 보시면 이게 나올 텐데 뒤에 봐봐 이렇게 막 지금 봐봐 지금 이거 홍위병들한테 다 잡혀 조리돌림 당하고 망신 당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 냉골에서 뭐 굶어 죽어요. 그 어디 농촌에서 이제 막 일하라고 시켰다가. 자,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 그, 덩샤오핑도 이제 이제 또 너 곱게 자란 이 자본주의 주장하는 것들아, 그 손에 흙 묻히면서 고된 노동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등소평도 그렇게 보면 농촌을 쫓아내거든요. 근데 등소평은 꿋꿋이 그 노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살아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오쩌둥이 1976년에 죽으면서 정권을 덩샤오핑을 장악하게 됩니다. 꿋꿋이 살아남아서. 그래 덩샤오핑은 지금 흑묘 백묘론을 주장하며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 고양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질을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해주면 좋은 거다. 해서 이제 인민공사 이거 여러분 이렇게 공동으로 뭐 재산 관리하고 공동으로 토지 그 농사 짓고 공동으로 식사하고 안 된다. 없애고 국영기업의 자율 경영을 허용하는 등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자료사처럼 경제특구를 설치해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개방 정책을 폈습니다. 경제특구 여러분 중국 경제특구 보시면 여기 홍콩 있잖아. 지금 여기 보면 홍콩 앞에 대륙
부분 대륙 여기 강둥성이거든요. 강둥성에 여러분 뭐 주하이, 선전, 또 뭐 산토, 샤먼 이런 식으로 이제 초창기 경제특구 이렇게 주로 이제 그 강둥성 지역에 경제특구가 많이 생겼다. 자, 설치해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개방 정책을 펼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연평균 10%에 가다는 고도 성장 지속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다.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문화대혁명 66년 76년 대약진 운동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된 마오쩌둥이 자본주의 길을 가려는 수종주의 세력을 숙청하고자 벌린 정치 권력 투쟁이다. 이에 호응한 학생 노동자들이 홍위병을 조직하며 대중운동을 퍼졌다. 이거 여러분 이거 그 대약진 운동에서 이거 뭐 했냐면 이거 여기 내가 적어놓은 거를 적어놓은 게 없네요. 대약진 운동 우리가 그거 토법고로라고 해서 그 이제 우리 그냥 집 그거 뒤뜰에 그 이제 그 아궁이 이제 뭐 그 집 뒤뜰에 용광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철을 생산하자. 영국의 철 생산량을 뛰어넘자. 토목고로 운동. 그리고 인민공사 또 뭐냐면 제4해 운동이라고 4가지 해충을 제거하자. 4가지 해충인 모기 뭐 모기랑 귀, 파리. 참새도 들어가요. 여러분 참새. 그래서 모기지 파리까지 이해하기 좀 참새는 근데 마오쩌둥이 농촌 둘러보는데 참새가 벼이삭을 먹고 있었나 봐요. 그거 보고 그냥 손으로 탁 가리키면서 참 저 새는 나쁜 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새가 막 제거됐거든요. 제거됐는데 참새를 막 제거하는 바람에 참새가 벼 나달면 먹는 게 아니죠. 메뚜기 같은 거 잡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뚜기 떼의 피해는요 유구합니다. 그거 삼국지에도 보면요 황충이라고 해서 메뚜기 떼의 피해 막 입은 거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삼국지 소설 삼국지에도 보면. 그래서 흉년의 상징이 메뚜기 떼의 창궐이에요. 근데 참새를요 싹 제거해 버리니까 그거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요 막 이거 자연재해 더 심해지고 막. 그러면서 인민들 아사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토목고로 이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마오쩌둥이 아니 서양 열강대 바보네 뭐 한다고 그거 뭐더라 거대한 제철소 만드냐 필요 없다 이렇게 그거 작게 집 앞마당에 만들어서 녹이기만 해도 철이 나오는데 하면서 여러분 무식한 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거 자기 집 앞에 그 여러분 만들어서 용광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생산량을 영국보다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오만 쓸모 있는 농기구 뭐 쇠로 된 밥그릇 뭐 다 녹이는 거죠. 다 녹여서 높은 온도에 녹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거 실제로 단단한 쇠로 쓰지 못하는 그 여러분 진짜 쓰레기철 똥철이 나와서 멀쩡한 농기구 같은 거 죄다 녹여서 똥철 만드는 토목고로. 그러니까 서양 열강 뭐 우리나라 이때 여러분 포항제철 만들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가 바보라서 포항제철 만든 게 아니죠. 서양 열강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토목고로로 철 생산량 똥철만 잔뜩 만든 사건. 인민공사로 인민들의 근로의욕 저하시킨 사건. 그리고 제4의 운동 이거 여러분 지금 이 그림 있잖아. 이 그림도 확대가 안 되는데 되는데 이게요 여러분 신나게 그거 참새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 참새를 매달고요 퍼레이드하는 방 모습이에요. 그런 콜 때리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여러분 그거 되게 현명하고 냉철한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잘못 뽑으면 진짜 이런 여러분 엄청난 자문화를 파괴하고 이제 그거 동족을 굶겨 죽이는 이런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류와 만남 얘기할게요. 자, 한중일의 경제 발전과 상호 영향. 중국은 덩샤오핑의 지시에 따라 1978년부터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조선경제연구회를 통해 한국의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자세히 연구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함께 한일 자본과 기술이 화교 자본과 함께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 한편 석유 파동으로 어려워진 일본과 한국 경제가 1980년대 곧 회복되는 걸 급성장하기 시작한 중국 시장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서로 뭐 상호 영향 이렇게 줬다. 자, 아이고 여러분 50분 정도 했네요.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끝.